예, 1단원에서 이제 1단원은 크게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1단원인데 이 1단원의 자극과 반응 중에서 이제 느린 반응들이 있어요. 사람의 몸을 조절하는 느린 반응. 그런 느린 반응은 주로 호르몬 때문에 생깁니다. 이렇게 호르몬이 생기는데 이번 단어는 바로 이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기, 다른 말로 사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생식기를 빼놓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가요. 불행히도 저는 두 번째 아이가 아들이라서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과 똑같아요. 예, 우리 딸은 지금 47개월, 이제 48개월, 5월달에 생일이니까 48개월이 딱 돼요. 머리도 길고요, 완벽하게 여학생이에요. 하지만 머리가 길어서 여학생이에요. 예, 얘 제가 목욕시켜주는데 생식기를 빼놓으면 남자랑 똑같아요. 다른 말로 우리 아들은 이제 10개월이라고 했어요. 이 10개월인데 얘는 생식기 빼놓고는 누나랑 똑같아요. 어릴 때 우리 딸을 찍은 사진은 지금 우리 아들 사진과 똑같아요. 딱 하나 차이점, 머리카락이 많다 적다. 우리 딸이 머리카락이 적고 우리 아들이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생식기를 빼놓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언제쯤 되냐? 확실하게 딱 보는 거는 사춘기 지났을 때예요. 어린아이들도 초등학교 사춘기 전의 학생들은 머리가 길어서 여학생, 머리가 짧아서 남학생, 여자 옷을 입어서 여학생, 남자 옷을 입어서 남학생 구별이 되지, 실제로 사춘기 전의 학생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가게 되면 남자, 여자가 구별이 되죠. 그 이유가 사춘기 때 형성되는 2차 성징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는 청소년기에는 1차 성징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요. 이런 2차 성징이 언제 나타나냐? 사춘기 때 나타나는데 왜 나타날까요? 또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그때 조절하는 이런 사춘기의 현상을 조절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 여학생들은 가슴이 커지고 엉덩이가 커지고 생리가 시작되는 거. 남학생들은 변성기가 되고요. 저처럼 수염이 막 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은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어릴 때, 아기 때 생겨나는 1차 성징에서 사춘기 때 2차 성징이 나타나고요. 이 과정에서 호르몬이 나타나요.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사실은 호르몬은 태어나서부터 쭉 작용을 해요. 쭉 계속. 하지만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우리 몸을 막 뒤적고 다닐 때가 사춘기거든요. 사춘기 때 새로운 호르몬들이 막 나타나고 이 나타난 호르몬들 때문에 2차 성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막 이렇게 성징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무엇인지가 85페이지에 딱 적혀 있어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리자극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호르몬은 화학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어떤 기관의 스위치 역할을 해요. 이제 밑에까지 쭉 배우면 이런 호르몬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걸 다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물질인데 우리 몸을 생리작용을 조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다닐 거예요. 교과서에서 46페이지 딱 보면 호르몬이 어떤 물질일까 쭉 나와 있어요. 먼저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고요.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에서 호르몬이 나타나서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호르몬은 화학물질이라고 했죠. 이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글자도 내분비샘 참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요. 내는 몸 안이란 뜻이에요. 분비는 뭔가 내보낸다는 뜻이겠죠. 샘은 샘물처럼 내본다. 그래서 몸 안쪽으로 내보내는 샘이에요. 그러면 몸 안쪽으로 내보내니까 당연히 혈액이 호르몬을 이동시킬 거예요.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해요. 자, 호르몬이 나오는 곳의 이름은 내분비샘이에요. 전체적으로. 물론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바로 내분비샘이에요. 내분비샘의 대표적인 게 뇌하수체가 있고요. 이자도 있고요. 다음에 갑상선도 있고요. 뭐 정소, 난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분비샘이 되죠. 그러면 이런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호르몬도 종류가 매우 많거든요. 근데 이런 호르몬은 어느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을 작동시킬 거예요. 즉 생리작용을 조절하도록 할 거예요. 그 기관을. 그러면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혈액은 우리 몸을 다 지나가거든요. 그럴 때 특정한 곳에 가서 기관을 작동시켜요. 우리는 그렇게 특정한 장소를 표적기관이라고 해요. 표적기관은 특정한 장소이고요. 여기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에요.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해줄 건데요.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바로 예로 2차 성징을 예를 들 거예요. 사춘기 때 어떤 일을 일하는가. 여학생의 몸을 예를 들면 여학생들은 사춘기 때 생리가 시작돼요. 생리가 시작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생리가 시작된다. 첫 생리를 한다. 이때는 뇌에서, 즉 뇌하수체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과서에 47페이지에 딱 있어요. 뇌하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예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교과서 그림을 딱 참고를 해보면 뇌하수체는 뇌에 있어요. 뇌에 있으니까 생식샘, 여성의 생식샘이 난소거든요. 난소는 여기 엉덩이뼈 위쪽에 있죠. 여기 머리에서 엉덩이뼈 위까지 어떻게 이동할까요? 되게 쉬워요. 우리 몸은 다 혈액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얘가 내분비샘이니까 얘를 화학물질 만들어내서 혈액으로 뿜어줄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얘가 들어가겠죠. 혈액은 우리 몸을 다 지나가요. 우리 몸을 다 지나가는데 난소에 도착해요. 바로 표적기관으로 난소에 도착해요.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난소에 도착해요. 난소가 작동을 시작해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나를 움직이게 하네? 그러면 나 난자를 배출해야지. 난자를 배출할 거예요. 그게 생리죠. 물론 생리현상, 여성의 몸에 나타나는 생리현상은 난자를 배출하는 게 아니죠. 난자를 버리는 행동이고요. 즉, 난소에서 난자를 배출하게 되고 그 과정으로 해서 쭉 난자가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버려야 되니까 생리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처럼 뇌하수체라는 내분비샘에서, 즉 호르몬이 나오는 곳에서 그러니까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면 얘는 혈액이 운반을 시켜주고요. 온몸을 다 다녀요. 이자도 가고요, 소장도 가고요, 심장도 가요. 다 가요. 다 가지만 이 호르몬은 다른 기관에 전혀 작동을 안 시킬 거예요. 오로지 이 호르몬은 표적되는 기관 한 곳만 갈 거예요. 그 표적기관에서 일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표적기관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바로 47페이지에 내분비샘 딱 보시면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그 다음에 정소와 난소, 생식샘이 되겠죠? 이 두 곳. 그러니까 성선 호르몬으로 되는 이 두 곳까지 해서 여러 군데의 내분비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목표하는 표적기관이 있어요. 그 목표하는 표적기관들도 호르몬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47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다 알아둬야겠죠? 조금 적어볼게요. 먼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건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뭐죠? 생장 호르몬, 각상생 자극 호르몬, 색소생 자극 호르몬. 생장 호르몬. 각상생 자극 호르몬. 생식 자극 호르몬. 표적기관은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생장을 해야 되니까 뼈, 근육이 표적이 되겠죠. 뼈와 근육, 기관 하나죠. 대신 온몸이 다 그거니까 분포는 되었지만 기관 하나죠. 갑상생은 갑상생 목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섹스템은 남자의 경우 정소, 여자의 경우 난소가 되겠죠. 얘네가 표적기관이에요. 호르몬의 이름이고요. 호르몬이 나오는 내분비샘이 되겠죠. 갑상생이 있어요. 갑상생.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티록신이에요. 얘의 표적기관을 잘 보면 읽어보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얘는 온몸의 세포예요. 세포. 그 다음에 부신 볼게요.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의 이름은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혈당량을 증가한다,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혈압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혈당량 조절하는 곳이 이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읽어보시면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혈압을 증가시킨다. 이것보다 심장이에요. 심장을 더 많이 뛰게 하는 게 아드레날린이에요. 자, 이자가 있어요. 이자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있어요. 호르몬의 종류가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있고요. 둘 다 혈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모두 다 간에서 작용을 해요. 간이 어떤 작용을 해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간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한다. 인슐린은 간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여기서 선생님이 말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소와 난소가 있어요. 정소와 난소는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하게 하고요. 여자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거죠. 당연히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겠죠.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겠죠. 남성 호르몬은 남자답게 되는 거, 여성 호르몬은 여성스럽게 만드는 것에 다 작용을 합니다. 이제 제가 앞쪽에 쭉 적었던 것은 내분비샘, 가운데 적은 것은 호르몬의 이름, 여기는 표적기관이 되겠죠. 이제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을 알았으면 호르몬이 조절하는 생리작용을 공부할게요. 호르몬이 어떻게 생리작용을 조절하냐? 가장 대표적인 게 생리작용을 조절해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좀 호르몬이 정상적인 것은 공부를 하기 좀 힘드니까 호르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 있고요. 당뇨병. 얘는 혈액의 포도당 농도 조절을 실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인증이 있고요. 호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생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단비대증이 있어요. 거인증은 생장 호르몬이 계속 작용해요. 내분비샘의 이상이죠. 생장 호르몬이 계속 작용하니까 뼈, 근육이 다 클 거예요. 키가 정상보다 너무 큰 경우죠. 소인증은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키가 작을 수밖에 없죠. 예, 난장이라고 하는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갑상생금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 보면 다 여학생들과 홈모하고 다 그래요. 왜냐면 목이 이렇게 갑상생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커져요. 막 커져요. 너무 이제 흉측하게 변하겠죠. 근데 이거 진짜 불행한 병이에요. 왜냐면 세포 조절도 안 돼요. 네, 말단 비대증을 보면
말단에 손, 발 이런 데가 너무 커져요. 잘 보시면 정상 손에 비해서 되게 두껍고 좀 이게 좀 이상하게 커져 있어요. 이런 게 말단 비대증입니다. 전부 다 호르몬이 조절하는 생리작용이 실패해서 되는 거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고요.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그러니까 작용을 결과적으로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병들이 생겨나요. 결론적으로 호르몬은 적당량이 조절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호르몬이 조절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혈당을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혈당량의 조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이것은 다음 페이지, 50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혈당량 조절 모형 만들기 게임인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잘 살펴볼게요. 먼저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의 가장 첫 번째는 밥을 먹기죠. 밥 먹기. 밥을 먹기. 그럼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생겨날 거예요. 포도당이 막 많아질 거고요.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겠죠. 포도당 흡수. 포도당이 흡수가 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포도당이 많은 혈액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이자에 도착할 거예요. 이자가 평상시보다 포도당이 많네?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자가 이때 인슐린을 분비해요. 인슐린은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을 이자가 분비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자는 내분비 세면이겠죠. 인슐린은 당연히 혈액에 섞여서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갈 거예요. 간. 그러면 이 간은 이때부터 뭐하냐? 지금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증가인 상태예요. 그럼 간은 인슐린이 포도당 많은 혈액과 같이 도착을 했어요. 인슐린은 다른 곳에 작용을 안 할 거예요. 간에 도착하자마자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킨으로 바꿀 거예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보이는 대로 글리코겐 합성, 간에 저장, 글리코겐 합성, 간에 저장. 그래서 얘를 간에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혈액에 안에서 포도당이 사라져요. 얘로 바뀌고 얘는 혈액을 따라 가지도 않고 간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간에 영양분이 쌓이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혈당, 다른 말로 포도당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되겠죠. 혈당이 줄어들 거예요. 이제 간은 누구의 작용을 받았냐? 인슐린의 작용을 받은 거예요. 요 작용을 했는데도 혈당이 많아요. 그러면 혈당이 많네? 이자가 다시 인슐린을 분비할 거예요. 빼돌빼돌 계속. 언제까지? 계속 볼 거예요. 여기로 가겠죠? 포도당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밥은 사람이 한 번만 먹고, 그러니까 끼니 때마다 한 번만 먹으니까, 얘를 끼니가 지나면 안 먹죠. 안 먹어도 혈당이 많으면, 혈당이 많다? 이자가 바로 이거 다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몇 바퀴 도니까 혈당이 감소가 됐어요. 너무 적어요, 이번에. 너무 적으면 이자는 인슐린 분비를 하다가 적네? 봅시다. 감소. 인슐린 나와서 포도당이 적은데 더 줄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자가 이때 판단을 바뀔 거예요. 글리코겐 분비. 이자가 글리코젠을 딱 분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글리코젠은 혈액에 섞여서 또 간에 가요. 인슐린이 와서 노란색 포도당을 글리코킨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간은 글리코젠이 도착하면 이 작업을 안 해요. 간에 저장된, 아까 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얘를 혈액으로 풀 거예요. 왜 푸냐? 혈액에 포도당이 없어요. 우리 몸에 포도당이 있어야 뇌에도 가고 뼈에도 가고 세포에도 가고 그래서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으면 문제가 돼서 저장시켰는데 이번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으니까 혈액에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뭘로? 간에 저장돼 있던 걸로. 간에 포도당은 저으로 저장이 아니라 글리코킨으로 저장돼 있었거든요.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간에 도착하면. 그러면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겠죠? 증가했는데도 원래 양보다 부족해요. 그럼 계속 뺑글뺑글 돌아서 언제까지? 혈당량이 정상일 때까지. 근데 뺑글뺑글 돌아서 정상인 상태인데 밥을 또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여기서 포도당이 공급이 되고 많아지고 이자가 인슐린 나오겠죠. 그 과정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49페이지에 이자에서 인슐린, 다음에 혈당량 감소, 다시 이자에서 글리코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이 뺑글뺑글 돌면서 우리 몸에 혈당이 적정한 선을 유지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혈당의 조절 과정을 보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오고요. 혈액을 통해서 다녀서 표적기관에 도착하면 작동을 한다. 하나 더 여기에서 알아둘 작용이 있는데 바로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기량작용은 무엇이냐면 뭔가가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가 일어나죠. 이자에서는 인슐린, 글리코젠 정반대의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너무 증가됐으면 감소시킬 수 있고요. 이런 작용도 합니다. 이제 다음 파일은 이제 이번 단원의 마지막 우리 몸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 몸의 조절은 신경과 호르몬이 같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파일이 1단원의 마지막입니다.